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럽을 강타하던 시기 푸른 눈의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미투리를 신은 채 대한민국 전통부의 택견을 강의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프랑스인 기욤 피노입니다. 2013년부터 파리 5구에서 택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욤 피노는 어릴 적 프랑스 전통무예 사바테는 물론 유도, 합기도를 수련했고 태권도 2단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동양 전통무예에 관심이 깊었는데요. 처음에는 유도에 관심이 많았던 이 프랑스 청년은 대체 한국 택견의 어떤 모습에 이렇게 매료된 것일까요? 기욤 피노는 2008년 한국에서 우연히 본 택견 경기를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기술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택견 수련을 하면서 몸짓에서 나오는 흥과 신명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흥과 신명을 느꼈다니 한국인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처럼 택견에 매료된 푸른 눈의 프랑스 청년은 지체 없이 곧장 한국 택견 전수관에서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씩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며 수련에 매진했고 드디어 2010년 택견 공인 4단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자신의 고향 프랑스로 돌아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에는 기욤 피노보다도 먼저 택견 수련을 시작했던 또 한 명의 택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입니다. 피노와 브레시는 2010년 프랑스 택견 본부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프랑스 내 택견 보급과 선수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코로나가 창궐하자 정부 지침에 따라 택견 전수관을 휴관해야 했던 기욤 피노는 이를 대신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택견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전 세계에 택견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욤 피노와 브레시의 영상을 보면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불어로 진행되지만 택견 기합 소리인 이크 에크와 각 택견 동작을 유창한 한국어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막 또한 한국어로 제작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태권도의 뒤를 이어 택견도 해외에서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인구 1위인 14억 인구의 인도에서 한국 전통무예인 택견이 인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행정구역 올림픽위원회 가입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인도 올림픽위원회 가입도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인데요. 당장 8월부터 뉴델리에서도 택견 보급이 시작되는데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종목 채택도 유력해졌습니다. 대체 2달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인구는 무려 2억 4,106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택견의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올림픽위원회 가입이 성사됨에 따라 앞으로 인도 올림픽위원회 가입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만약 택견이 인도 올림픽위원회 가입이 이뤄진다면 14억 인도를 지렛대 삼아 전 세계 80억 인구의 한국의 택견을 알리게 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견이 한복을 입고 무예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복을 홍보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택견회가 직접 나서 인도를 적극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일부터 3일간 대한택견회는 택견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서 처음으로 인도 택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름 아닌 인도 최대 인구를 가진 우타르프라데시주 러크나우시에서 인도 첫 번째 택견 세미나를 가진 것입니다. 한국은 8월 중 문화원 내 택견 강좌를 개설하고 택견 지도자를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 택견 최고수 김성현 선수가 파견되어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택견 지도자 및 타 무도 지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는데요. 심지어 이번 세미나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러크나우시의 산제이 쿠마르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더구나 쿠마르 경찰청장은 특공대원을 대상으로 한 택견 지도를 위해 한국에서 지도자 파견까지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인도 경찰들에게 택견을 적극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대한택견회는 2018년에도 태국 경찰관 교육을 진행했는데 당시 택견이 얼마나 실전에서 효율적인 무예인지 인상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최대 인구를 가진 주의 경찰청장 역시 한국의 택견 지도자를 인도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인구의 18%에 육박하는 인도 진출은
택견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택견은 1983년 우리나라 무술 중 처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세계 무술 분야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택견은 이미 40년 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 이어 12년 전에는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었지만 그동안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택견을 우리 역사 속 숨겨진 한류 스타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신윤복의 풍속화 대쾌도에도 한양 도성 앞에서 윗대와 아랫대가 택견을 겨루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택견은 수련복이 천릭이라 부르는 한복입니다. 기술 용어도 순우리말이라 다른 무예에 비해 한국 전통과의 연결점이 높습니다. 택견은 전국체전 종목 중 유일하게 한복을 선수복으로 착용하는 종목이며 그렇기 때문에 택견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복과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홍보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잡시관과 함께 택견을 전 세계에 알려나가는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합니다. 먼저 반크는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글로벌 무예 한류 스타로 택견을 선정하고 BTS, 블랙핑크 등의 열광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택견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BTS의 팬덤인 아미 등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택견과 관련한 숏폼과 외국어판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번 동영상에는 아이돌 댄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함이 돋보이는 품새가 가미된 택견 댄스 등을 콘텐츠에 담을 예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 세계 1억 7천만 명이 넘는 한류 팬들과 SNS를 통해 택견 댄스 동영상을 공유하고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택견 영상을 알린다면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못했던 홍보를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류 열풍이 BTS, 블랙핑크 등 대중문화를 넘어 우리 전통 무예까지 확대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크와 한문화재단은 또 택견의 역사성 등을 소개한 홍보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한국어 포스터는 완성돼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견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정책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택견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1억 7천만 한류 팬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750만 한인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은 약 1억 명이나 됩니다. 이제 태권도에 버금가는 한국 무예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택견 홍보대사가 되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래 본문과 댓글에 택견 글로벌 홍보 포스터와 정책 청원 사이트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 청원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흥과 정서가 담긴 택견을 지금이야말로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